재사용이 불가능해요. 치킨 6마리를 먹을 수 있는 아주 비싼 비용의 의료기기이지만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려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클라인TV 조정목입니다. 오늘은 수술 기법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즐겨하는 수술은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수술 부위를 보면서 하는 수술법을 즐겨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가슴에 밑선에 주름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가슴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특히 미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밑주름 절개로 흉터가 신경이 쓰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겨드랑이 주름처럼 보일 수 있도록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것들을 많이 권해드리곤 합니다. 내시경 수술을 했을 때 장점은 아무래도 흉터가 겨드랑이 안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밑주름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한 후에 아래 밑주름 부분에 흉터가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보형물을 크게 넣을 경우에는 피부가 당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보형물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아래쪽 부분에 있는 흉터는 닿아 있기 때문에 흉터가 조금 두껍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겨드랑이처럼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마치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 흉터가 많이 눈에 띄지 않듯이 흉터를 눈에 띄지 않게끔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겨드랑이로 절개를 할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부위가 아무래도 멀 수밖에 없겠죠. 밑주름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해야 되는 부위가 바로 수술하는 원장님 얼굴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겨드랑이로 절개를 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가슴 밑선 부분에 대한 조작을 할 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이라고 하는 특수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내시경으로 수술할 때 과연 어떤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수술하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으로 수술할 때는 안쪽으로 수술 부위를 잘 보면서 피가 나지 않게 지혈하면서 수술하게 됩니다. 대흉근을 분리해서 이중평면을 만드는 과정이고 가급적 출혈이 발생하지 않고 과도하게 박리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수술합니다. 가슴골이 잘 모일 수 있도록 안쪽에 붙어있는 대흉근의 일부분을 박리하고 피가 나기 전에 미리 지혈을 해서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수술합니다. 박리가 된 범위를 확인하고 출혈이 없는 것을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형물을 넣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박리를 다 하고 나서 깨끗하게 수술을 하고 나서 보형물을 넣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겨드랑이 주변부에는 감염이나 그로 인해서 염증 또는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깨끗한 상태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보형물을 가급적이면 많이 조작하지 않고 안전하게 넣는 기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캘러펀넬이라고 하는 짤주머니를 이용해서 넣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클라인 모의 수술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내시경으로 가슴 박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이 보형물을 조그마한 구멍으로 넣을 겁니다. 실제로 절개를 하게 되는 거는 3cm에서 3.5cm 밖에 안 되는 이 아주 좁은 구멍을 통해서 이만한 보형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넣을 때는 옆에 이렇게 잡아주면 이거를 이렇게 밀어서 들어갈 때까지 안쪽으로 짜서 넣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 크지도 않고 손가락이 길지도 않아서 이렇게 보형물을 넣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의료기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캘러펀넬이라고 많이 불리는 건데요. 보시면은 안쪽에 이 짤주머니처럼 생긴 건데 안쪽에 특수한 약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험을 하려면 새 거를 써야 됩니다. 자, 안쪽에 이렇게 잘 접혀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요. 마치 생크림 짤 때 사용하는 그런 주머니처럼 생겨 있고 안쪽 부분에는 특수 약이 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염수가 묻게 되면 안쪽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않고 보형물을 넣게 되면 빡빡하기 때문에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생리 식염수를 넣어서 수화를 시키게 되면 아주 미끌미끌해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감염이나 구형구축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넣어볼게요. 이 약을 안쪽에다가 뿌려서 넣고요. 넣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게 되면 밑에 쪽 부분에 이렇게 수화가 된 부분들은 부드럽게 안쪽 부분이 아주 미끄러워지고요.
이 상태에서 보형물을 집어넣고 이렇게 내리게 되면 안쪽에서 미끌미끌하게 잘 움직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틀어지는 상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밀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자의 겨드랑이 아주 좁은 구멍 사이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캘러 퍼넬을 이용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옛날 방식으로 밀어서 넣는 것보다 훨씬 보형물에 손상도 덜 가해지고 피부가 당겨지거나 해서 흉터가 나쁘게 남는 것도 예방해주고 큰 보형물이 작은 구멍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의료기구입니다. 이거는 안쪽에 한번 수화가 되고 나면은 미끌미끌한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해요. 치킨 6마리를 먹을 수 있는 아주 비싼 비용의 의료기기이지만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자리를 잘 잡았는지 수술방에서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안쪽에서 피가 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꼼꼼하게 봉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겨드랑이에서부터 수술 부위까지를 확대되어 있는 고해상도 화면을 보면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안쪽에 피가 나기 전에 모두 지혈을 잘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을 잘 만든 후에 보형물이 데미지를 최대한 적게 받게끔 하면서 보형물을 쉽게 넣은 이후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가 나지 않게끔 잘 수술을 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보형물을 넣게 되면 저는 굳이 피주머니를 넣거나 붕대를 오래 감거나 하지 않고 통증이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겨드랑이 절개를 통한 내시경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겨드랑이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절개선을 만드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내시경으로 꼼꼼하게 박리를 하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보형물을 손상받지 않게끔 깔끔하게 넣는 것, 이 3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클라인TV 조정목이었습니다.